자, 수학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원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나중에 원의 넓이까지 구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번 단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의 구성 요소를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원의 각 부분의 명칭. 첫 번째로 원의 정 가운데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예,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직선. 예, 이 직선이 바로 원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문제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이것도 원의 지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도 직선으로 똑바로 그어준다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준다면은, 그거는 전부 다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은 어디에다 선을 긋든지 간에 전부 다 길이가 같아요. 예, 이 모든 선들이 지금 그었던 이 모든 선들이 전부 다 길이가 같다. 그걸 원의 지름.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나오는데요. 원의 반지름은 반지름이란 말처럼 지름이 있을 때 이 지름을 절반으로 자른 거. 또 이 절반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죠. 그러면은 반지름도 보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서로 똑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 원의 둘레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원주.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의 둘레라는 표현 대신에 그 말이 기니까는 원주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원주, 원의 이 둘레의 길이를 얘기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보면은 반지름이 만약에 3cm다. 이 반지름이 3cm예요. 그러면 원의 지름은 몇 cm죠? 여기 또 다른 반지름도 3cm니까 합치면은 6cm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식을 알아볼 건데, 근데 이제 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자는 이렇게 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 같은 걸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 자로는 이 원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알아봤었냐면은, 자, 이 정사각형 안에 원이 갇혀 있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주보다 크겠죠? 그렇죠? 예. 이 원주는 이건데 이거보다 지금 둘레가 더 크니까는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는 지금 정사각형의 둘레보다 작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까 이걸 뭐라고 했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을 이걸 지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름. 이게 원의 지름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지름하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때요? 서로 똑같죠.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는 이 지금 원의 지름이 4개 있는 거죠. 지름이 4개 있는 거. 왜냐면 지름 하나, 둘, 셋, 넷. 이게 정사각형의 둘레니까. 그래서 원주는 지름 곱하기 4한 거보다 일단 작다. 예, 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4한 거보다 작더라. 이 사각형 안에 가둬보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이번에는 원주가 이렇게 있는데 원주 안에 원주보다 작은 뭐가 있어요? 정육각형이 있죠. 정육각형.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원주가 더 크죠. 이해됐나요? 정육각형은 지금 이 원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이 길이가. 그래서 원주가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크다. 근데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게 지름이라고 했는데 지름. 근데 이 지름을 반으로 쪼개서 여기 하나,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어떻겠어요? 정육각형이니까 서로 같죠. 근데 지금 요 반지름이 몇 개가 있나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습니다. 반지름 6개, 원의 반지름 6개. 이거는 지름 몇 개하고 같죠? 지름 3개하고 같죠. 반지름이 2개 모였을 때 지름이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 곱하기 3, 3개니까 이거보다 원주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원주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크고 아까 정사각형의 둘레보단 작았죠. 그래서 지름 곱하기 4보단 작다. 그래서 원주는 지금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원의 지름 곱하기 3한 거보단 크고 지름 곱하기 4한 거보다는 작다. 이런 내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를 구할 수 있는 방식, 일단 기본적인 방식을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오늘의 마지막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원주율이라는 걸 배우는데 원주율, 율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는 이건 비율이란 뜻이에요. 근데 무슨 비율이지? 무슨 비율이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지름에 대한 우리 옛날에 비와 비율에서 배웠지만은 얘가 그러면 기준량, 그 다음 원주는 비교량이 되는 거죠. 숫자로 표현할 때 기준이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원주가 앞에 와서 원주 대 지름이 되는 건데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대 뭐는 지금 비잖아요. 비. 근데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지름분의 원주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또 나눗셈으로 표현하면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비와 비율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 뭐뭐의 대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몇 대 몇에서 뒤에 쓴다라고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비율이니까 이렇게 비를 쓴 거를 얘가 기준량이 분모가 되고 그리고 비교량이 분자가 된다. 네,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눗셈 해가지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모든 원은 원주율이 일정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3.14159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요. 되게 길게 끊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을 계산하든 간에 원주 나누기 지름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게 숫자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은 약 3.14 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뭐 3.1 또는 문제마다 또는 그냥 3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원주를 3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의 원주가 둘레가 150.8이고 지름이 48이다. 그러면 원주 나누기 지름 150.8 나누기 48 해보면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면서 나중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앞에 숫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4 뭐 하면서 끝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수 두 자리까지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원주율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원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원주는 원의 지름 곱하기 3보단 크고 지름 곱하기 4보다는 작다. 이 내용까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원주에 대해서 이 내용 배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었어요. 영상 2개를 합친 거여서 내용이 좀 길지만 숙제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리 잘 해오길 바라겠습니다.